검찰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처음부터 목표를 정한 수사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재판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기소 적절성에 대한 법조계와 또 경제계의 시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점 문자 샵 3698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칭 타칭 이 삼성 전문가인 김태기 당국대 교수 또 김종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기 교수님 삼성만이 아니고 이제 재계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했는데 기소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때 우리 SBS, CNBC에서 그때 김 변호사님이랑 네.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검찰 수사위원회에서는 결국 수사 중단, 그런 불기소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럼에도 검찰은 끝까지 기소를 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랬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당시 왜 그런 말씀드렸냐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정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출발이 됐던 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정치적으로 이게 판단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수사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나요? 검찰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위원회에서 네. 무려 10대 3으로 해가지고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번복을 하고 나갔는데 사실 전 이 검찰이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면 검찰이 굉장히 불신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 수사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권고를 받아놓고 그래놓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없던 일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사건 자체는 한 4년 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2016년 말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무려 한 4년이 지났는데요. 그 4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중국이 그냥 완전히 경제 전쟁, 신냉전을 해가지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4년 사이에 있어 가지고 그냥 이 문제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삼성 문제 하나 가지고 특히 이재용 문제 가지고 계속 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중국 싸움이 심상치가 않고요. 특히 중국 경우에서 가지고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시진핑 주석이 목숨 걸고 하는 데입니다.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대만 TSMC를 미국에 유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목숨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주 살벌하게 짝이 없는 이런 세상인데 문제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삼성 죽이기라 한다면 이건 이적 행위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발 정말 이 삼성 제발 그만 건드리고 지금 현재 미중 이 신냉전이라 그러죠. 이 와중에 그래도 대한민국 간판 스타예요.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이 그래도 제 갈 길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놔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네. 이게 왜 정치 사건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죽이기다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보도 혐의 자체가 불법 합병, 회계 부정, 업무상 배임입니다. 기업을 제대로 경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업을 경영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정치적 사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을 불기소했다면 그거야말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재벌 검찰- 봐주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경유착 문제로 이미 뇌물죄가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은 또 따로 진행되고 있고요. 김 변호사님, 다시 한번 저는요, 지금 삼성물산과 검찰 수사위원회-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네. 얼만큼 이재용 부회장과 그 임원진들이 잘못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기소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사건이지 이것이 기소해서 삼성 괴롭힘입니까 이게? 그건 전혀 아니라고 조금 봅니다. 생각이 변호사님 앞서 달리하는데요.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검찰이 수사 이 중단까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예.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불기소 권고할 거라고는 예상치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총 아무리 길어도 하루 종일인데 하루 종일 이 수많은 법리와 사실관계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만약 제가 수사심의위원회라면 일단 공무원을 좀 존중할 것 같아요.
저 역시 뭐 교수님도 어떨지 모르죠. 저 역시 어떤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 거버넌스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참여했을 때 웬만한 공무원 의견을 존중하죠. 다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만 의견을 제동을 건다는 것입니다. 방금 교수님께서는 뭐 삼성이 우리나라 대표 주자이고 삼성을 괴롭힌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 망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오히려 삼성이 그럼 경제 1등이라고 해서 모든 범죄를 저질러도 봐줘도 된다? 전교 1등이면 얘가 학교 안 나와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저는 뭐 그런 취지에서 전혀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은 삼성을 특별히 봐줄 것도 없고 딱 삼성이라고 더 이상 괴롭힐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삼성한테도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를 말이죠. 삼성 이 사건만 해더라도 1년 9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파도 안 나와. 더군다나 검찰수사위원회에 가가지고 검사도 이야기를 하고 변호사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온 분들이 그쪽에서는 다 전문가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 쭉 경험을 통해서 판단이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를 검찰에서 그거를 하자고 해놓고 문제는 그 안에 소집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자가당착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지고 검찰 스스로 검찰수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걸 부정하는 이런 행위가 되니까 당연히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삼성 주기가 아닌 건 뭐냐. 더군다나 이 사안 자체를 출발 자체는 사실 그건 맞잖아요. 예. 국정농단 사건부터 쭉 뭐랄까 가지가 내려오는 건 맞는 거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요. 저는 사실은 뭐 이 법학자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우리 경제학에도 상식으로 봐가지고 묵시적 청탁 뭐 그렇게 황당한 게 다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만에 묵시정청은 굉장히 많지요. 네네. 아니 그래서요. 좀 잘 봐주세요 하면은 뭔지를 글쎄요. 뭐 명성적으로 근데 얘기 안 문제는 합니다. 건설업자가 우리가 지방 공무원한테 돈 보세요. 주면서 아유 공무원님 잘 봐주십시오. 아니 뭐 그렇게 뭘 해서 잡아달라고? 그렇게 왜? 그 해석하신다 업자가 진행하는 그러면 거 잘 봐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바로 묵시적 김 변호사님 청탁입니다.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요. 우리 어려운 거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법 체제가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벌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에 따라 가는 거죠. 야, 묵시적 청탁 그거는 사실 마음을 보고 하겠다는 건 똑같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증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현재 이 법 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불투명하고 여기서는 신뢰를 쌓을 수가 없다 이거는. 바로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하는 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무서워서 하겠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불려가 가지고 당신 이런 마음이 있었지? 나쁜 짓 하고 싶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법학자 입장에서 아주 누가 간단합니다. 돈 안 할까요? 주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안 만나고 돈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보세요. 그런 행위가 그럼 있으니까 결과를 묵시적 청탁이 말씀하시잖아요. 추단되는 것이죠. 바로 그 알겠습니다. 결과라고 줬기 하는 때문에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를 말씀하시면 법적인 결과는 시각과-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그 거예요. 증거는 법적인- 그거죠. 돈을 오고 간 정황. 예, 변호사님 잠깐만요. 예. 지금 법적인 시각과 경제적인 측면의 시각이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럼 어제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혐의를 설명한 부분부터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요 혐의가 시세 조종, 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인데 어떻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전반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한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했을까 과연?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대한 최대 주주였죠. 삼성물산 주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걸 두 개를 합병하면서 얼마나 많은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을 확보하는가가 관건이었죠. 이러려면 제일모직에겐 유리하게 삼성물산에겐 불리하게 합병 비율이 결정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물산 피해를 입은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 내 주식 나 이거 도저히 합병 찬성 못하겠다. 내 주식 사달라라고 하는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주가를 통합 삼성물산의 주가를 나중에 올리게 하려고 제일모직의 자사주를 막 매입했다는 거죠. 이건 증거상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시세 조종을 한 행위들. 이 결국은 시세조정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 또 나아가서 이렇게 부당한 합병 비율을 통해서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이 결국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사의 임무를 위배한 배임죄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외부감사법 위반은 각종 이제 구체적인 회계 기준 위반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복잡한 영역에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네, 조금 생각을 달려요. 그러니까 뭐 시세 조정을 했냐 안 했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그 판단에 대해 가지고 우선 변호사들은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재용 측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거기에 가가지고 논란이 됐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법원이든 이런 쪽에서 가지고 물론 일시 법원이든 거기에 들어가지고 관련 판결들 보게 되면 그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넌 그렇게 했지. 좀 상상 속에 들어가지고 범죄를 규정해 놓고 가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건 법원 가서 뭐 볼 겁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지난번 이후에 새로운 증거를 가져왔어야 된다. 근데 요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발표한 거 보게 되면 뭐 새로운 증거도 없는 거예요. 업무상 배임 혐의가 그것만 추가가 된 겁니다. 추가가 됐. 예, 그러니까 업무상 네. 배임만 추가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업무상 배임은 당신이 말이지 일 제대로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돈 남겼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업무상 배임하려고 그러면요. 돈을 남기고 그러면 손해본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네. 남긴 돈은 얼마고 그다음에 손해본 건 얼마고 액수가 나오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건 업무상 배임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진짜 우리가 이게 법치주의 맞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코액을 많고 기금을 기울이고 마음에 안 들면 업무상 배임이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는 검찰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네.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개입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합병 비율 조작과 검찰이 일단 공소를 제기하면서 판단한 시세 조정 행위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허. 저는 그러니까 1대 0.3,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로 네. 당시 자산 가치는 삼성물산이 오히려 3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병 비율은 3분의 1로 쪼그라드는 이 희한한 결론이 났거든요. 이거는 자본시장법상 결정된 것이다. 그러려면 자본시장 그 주식시장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넘어갔어요. 지금 보도자료 보면은. 예. 그 이후에 제일모직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제일모직의 주가를 부양시킨 행위를 시세 조정 행위로 지금 검찰은 봤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이 무효 소송을 냈는데 예. 당시 판단에서는 합병이 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합병이 유일하게 경영권을 상속하게 한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또 판결을 했어요. 그걸 예. 보면 결국 많이 다퉈야 될 사항이 있는 건 아닌가. 예.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는 너무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합병 무효에서에서는 일성신약이 패소를 했습니다. 네. 1심에서. 반면 주식 매수 결정 청구를 제기했는데 거기에서 2심에서는 일성신약이 이겼습니다.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서울고등법원 판단으로는 부당하다. 최소한 1대 0.44는 됐어야 된다라는 것이 2016년도 서울고등법원 결정입니다. 네. 굉장히 1심과 2심 판단이 결정이 달랐죠. 이것도 현재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요. 합병 무효에서는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아마 모든 것이 다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합병 하지만 같은- 제가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지금 재판부도 이렇게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뭐 수사심의위원회보다도 재판부 저는 법관의 판단을 더 존중하는 편인데요. 법관이 보기에도 이게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죠. 증거도 동일한 정황을 놓고도 그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자체를 법치주의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좀 과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남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권의 남용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수사심의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아예 없었다는다라면 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구태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혼란을 하니까 이게 뭐야 하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 사실은 지금 1심, 2심 판단이 나뉘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문제 관련돼 가지고 막 여론전 비슷한 일이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 경우에서 가지고 무려 한 2년 가까이 수사를 해놓고 새로운 증거를 못 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본다라면 그냥 이 뭐랄까 뭐 삼성에 대한 이 뭐 반대 여론이랄까 이걸 등에 업고 가는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저는 무너뜨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합병이라는 게 고도의 경영적 결정이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합병 비율에 관한 논란은 있지만 또 주가를 부양하거나
해서 합병 비율을 지켜내기 위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이제 이런 그 판결의 내용이 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업의 어떤 판단을 이렇게 재량을 한다면, 재단한다면 국내 기업에서 모든 주가 부양 회계는 다 범법이겠구나. 뭐 이런 걱정들을 기업인들도 하고 그래요. 충분히 네. 그 공감을 네. 하고요. 그런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은. 사실 말로 기업이 기업 간에 지금 경영적 판단으로 합병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합병을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증거상 나온 것이 이 합병이 예. 어떤 기업 간의 결합을 통한 보다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총수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게 증거상 나오기 때문입니다. 검찰 보도자료에 나오고 문건상으로도 확보된 건데요.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예, 프로젝트 G라는 게 그것도 이제 잠깐 말씀드려야 될 승계 것 같은데. 계획이 담긴 문건으로 알려진 예. 그거 말씀이시죠? 예. 왜 이런 걸 승계 작업을 위해서 합병이 고려돼야 됩니까? 합병은 말 그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쳐서 우리 좀 더 잘해보자라는 거라면 저는 뭐 아무런 이견도 없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승계 작업을 위해서 합병을 한다. 아니 합병은 각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프로젝트 G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예. 사실은 이제 한쪽 눈으로 보는 거죠. 프로젝트 G 자체는 사실은 이제 이 삼성의 어떤 미래 비전을 위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의 어떤 비전을 놓고 이렇게 가는 건데 뭐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가버넌스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검찰은 뭐 유력한 증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이 프로젝트 G 자체가 경영을 앞으로 우리가 좀 이게 뭐 시대에 맞춰가지고 간다 하는 이런 이 계획 자체가 그리고 또 그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니까 그 관련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건 하나가 뭐 엄청난 증거인양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재용 씨가 불법을 했다고 하는 증거는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증거에 입각을 해야 되지. 그 혐의가 있어 좀 이상해 보여. 뭐 이거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는 거의 지금 이런 식의 지금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뿐만이 네. 아니에요. 예. 이번에도 무슨 뭐 녹취 파일이 있다 그러는데 녹취 파일이 그 결정적이라 한다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누구한테 뭘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거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 사안이라 한다면 공개를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것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이 프로젝트 G 같은 경우는 지난번부터 계속 나오던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 말씀만 예, 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검찰 볼 때는 수사 이런 기록을 부분들이 검찰이 함부로 공개를 못 하고요. 법률상 안 되는 거고 네. 만약에 그렇게 녹취록이 문제 없는 거라면 삼성 측에서 아마 공개를 할 겁니다. 기다려 보시죠. 기본적으로요. 왜냐하면 삼성 변호인 피고인 측은 이제 모든 증거 기록을 입수할 수 녹취록을 있거든요. 공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소 사실에 아니, 그 자신이 있으면 공개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반영이 돼야 텐데 되죠. 왜 검찰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녹취록 공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소 사실에 분명히 명하게 들어가야지 피고인도 또는 뭐 피의자도 그 방어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되게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당신은 말이야 그것 보니까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 파일을 때문에 안 보니까 됩니다. 그 증거 내용이 공소장에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공소 사실 안에 그 안에 예를 들어 구체적인 무슨 내용이 있다는 부분들이 뭐 나와야죠. 그러니까 녹취록 그 대화 부분을 단순하게 공소장에 넣으면 그런 공소장 이 일본주의 녹취록을 위반이 가지고 된다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법관에게 또한 예단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에 일러 가지고 예, 횡포다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프로젝트 G가 이제 거버넌스에 관한 건데 사실은 기업으로서는 또 대주주로서는 불안한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은 그게 노력이 합병이 되든지 또는 주식을 더 매수하는 거든지 당연한 고도의 경영적 판단 아닐까? 기업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업 오너로서 어떤 그룹 여러 개 계열사를 그게 다 오히려 자신이 경영하고 기업인들과 있어요. 기업과 주주들을 위해서도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당한 합병 비율로 통과를 강행해서는 안 되었겠죠. 또 이재용 부회장 돈 많은 분입니다. 제일모직 주식 가치로만 당시 8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만약에 제일모직을 처분하고 물산을 지배하고 싶다 그러면 4조 원 남기고 4조 원 팔아서 그 4조 원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자기 돈으로 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산 지분 비율이 훨씬 낮아졌겠죠, 지금보다는. 지금 이 합병을 해서 자그마치 17% 이상의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아니 저는 만약에 4조 원어치 사면 그 정도 안 돼요. 이재용 부회장 개인을 제가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우리가 뭐 경영을 승계하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가장 기본 원리가 뭘까요?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비용 작게 들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나불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하는 거를 나무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회사 보고 이 모든 거를 다 카드를 다 내놓고 그리고 뭐 비용 다 들여가면서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적어도 굉장히 기업이라고 부당한 하는 거를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조금만요 김 예, 예. 변호사님 네. 기업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나 제가 볼 때는 기업에 대한 몰이하고 경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게 없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바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사실은 그 안에 의도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좀 나쁜 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 가지고 지금 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결국에 모든 게 증거인데 증거 가지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다면 그 무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자신이 있었으면 뭐 지난번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안 그랬을 거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끝나고 2달이나 지금 있다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또 뭐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리수다. 이게 어떻게 방금 보면 교수님께서 딱 삼성을 잡고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너 부재에 따라서 삼성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경영계라든지 네. 일단 뭐 해외 반응들은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해외 쪽 경우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말이죠. 2015년부터 2019년까지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가서 굵직굵직한 이 세계적인 M&A를 한 30개 가까이 했습니다. 네. 삼성은 지금 2016년 딱 하나밖에 못했어요. 문제는 지금 이 신기술 가지고 또 다른데 융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굵직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삼성은 손발이 묶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 굴기 그래가지고 170조 원을 돈을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중국의 반도체는 물건 하나당 대략 정부 보조금이 4에서 6%가 들어갑니다. 미국도 심지어 중국 때문에 해요. 2%에서 3% 정도 보조금을 줍니다. 한국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지금 뭐 안에 정말 참 위기 아슬아슬한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내가 좀 중국 입장에서는 저 삼성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중국이 제일 좋아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미국 입장에서 똑같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왜 TSMC라고 하는 이제 대만 회사인데 미국으로 이사를 했어요. 예. 그 회사를 이제 미국에서 더 키워야 되는데 삼성이 바짝 추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본다라면 미국, 중국 입장에서는 뭐 쾌재고 그리고 사실 이 삼성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냐 굉장히 좀 불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김 변호사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아까 교수님 말씀에 잠깐 반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것이 기업 경영 활동의 원칙인데 이것이 무시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최소 비용만 들인다면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될까요? 환경규제 위반해도 그건 될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 자 이렇게 위반하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또 어떤 규제를 지켜야 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기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가 쌓아온 우리 나라가 발전해온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오로지 지금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만 각종 편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나아가서 지금 삼성이 경제 위축, 오너의 부재로 인해서 위축될 예, 수 예. 있겠다라는 우려, 네네. 시장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임직원을 더 믿어야 될 때 아닌가, 더 응원하고 지지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총수가 없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아달라. 삼성이란 회사는 정말 우리나라의 소중한 회사이고 거기서 일하는 당신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거기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헌신도, 어떤 열정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언젠가는 꼭 뭐 중국의 추격이나 미국의 어떤 따돌림 다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재계에서는 이런 재판을 받다 보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는데 집중하지도 못하고 중요한 아까 말씀한 M&A 같은 의사결정이 그 굉장히 불가능한 늦어질 거, 것이다. 불가능한 그래서 겁니다, 걱정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특히 그런데요. 네. 사실은 뭐 초격차 경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에 바뀌는데요. 근데 그건 신속하게 투자를 하고 대담하게 투자를 하고 결정 빨리 안 내리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예. 그거를 지금 못 하게 되면 뭐 밀리는 거고요. 이미 지금 삼성전자 경우가
그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떨어지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 삼성 보고 투자 많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평택에 지금 제2공장이 이제 가동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일들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삼성 경우가 뭐 이 덩치는 좀 커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 이 기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쭉 가던 게 주춤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이 이 상태로 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뭐 TSMC 같은데 예. 그게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자기 정치 생명 걸었다고 할 정도로 좀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어이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에 적어도 어느 정도 지금 삼성이랑 한 2, 3년 떨어진다 그러는데요. 바짝 붙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굉장히 합병률 위험합니다. 문제가 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삼성 바이오 경우가 지금 기가 막힌 건데요. 사실은 삼성 바이오 경우는 이제 상장해가지고 주가가 한 6, 7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대박 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삼성 바이오 경우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뭐 의약품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요번에 코로나가 완전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같은 회사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 한다 그러면 그게 필수 물자를 만드는 회사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요번에 보셨잖아요. 의약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다음에 의료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2인가 그럴걸요. 네. 바이오가. 근데 당연히 바이오에 어마어마한 지금 타격이 올 텐데 사실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제발 정말 이 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이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똑같이 대해주라는 거죠. 더 잘해줄 것도 없고 그렇다 해서 삼성이라고 더 미워할 것도 없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방금 교수 말씀 예.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색안경 끼고 예. 볼 필요 없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진 11명에 대한 형사 재판입니다. 여기 삼성에 대해 색안경 끼고 볼 필요 전혀 없고요.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업 거버넌스가 좀 더 개혁되거나 좀 개선될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M&A 결정 같은 거 왜 총수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이 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구글이 유튜브 인수할 때 총수가 단독으로 결정했나요? 아니거든요. 모든 이사회들이 자 이것이 정말 유튜브로 인수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게 중요한 기회다. 인수합시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참에 한번 개선해 보는 것도 좋을 이재용 것 부회장의 같습니다. 이제 법적 다툼이 한동안 길어지게 됐는데 뭐 최소 5년 대법 간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시간이. 재판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거요 늘상 있는 일이니까 뭐 특별히 또 말씀드릴 건 없네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알겠습니다.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무죄가 됐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들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여러 소중한 기회 이런 거 누가 보상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보면 지금 재판을 일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요. 예. 재판을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 무려 뭐 5년, 10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마 5년, 10년이면요 이미 상황 끝나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미 지금 미국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요. 그래 미국 반도체 기술 쓰는 회사들 우리 손볼 거야. 지금 아주 그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삼성 문제는 조금 더 기본적으로 1년 8개월 해가지고 파도 안 나오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한계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자꾸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나라 전체를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정보 변호사, 김태기 단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